도시는 항상 바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차들의 경적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건설 현장의 굉음까지.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정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정우는 마흔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작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다.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하고 늦은 저녁 퇴근하는 삶이 반복됐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회사는 위기에 빠졌고 급기야 정우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말도 없이 아무런 위로도 없이 오늘부로 너의 자리는 없어.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마련하고 작은 꿈들을 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작은 원룸에서 짐을 싸야 했다. 집세가 밀려 집을 비워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짐을 챙기면서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돈은 바닥났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가족과도 오랫동안 멀어진 상태였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네온 사인과 수많은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에게는 그 어느 것도 희망을 주지 못했다. 며칠 동안 거리와 공원 벤치를 전전하며 잠을 청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쓸쓸함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무가치함과 절망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가 쓰레기통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다가온 것은 한 마리의 작은 개였다. 털이 엉켜 있고 피부에는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 개는 힘없이 그에게 몸을 비비며 조용히 짖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도 나처럼 힘든가 보구나. 정우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남은 빵 조각을 꺼내 개에게 건넸다. 개는 천천히 다가와 그것을 먹었다. 그 순간 정우의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그는 의외의 위로를 느꼈다.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렇게 상처 입은 개와 정우의 삶이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정우는 달빛 아래서 상처 입은 개를 품에 안고 천천히 몸을 녹였다. 개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개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상이 너무나도 거칠고 무자비했지만 복돌은 자신처럼 버려지고 다친 존재였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복도를 품에 안고 가까운 공원의 벤치에 앉은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밤 공기의 차가움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널 돌볼게.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날 거야.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우의 하루는 조금씩 변해갔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거리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다. 손에 복도를 꼭 쥐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복돌도 힘겹게 걸음을 맞추며 그를 따라갔다. 고통스럽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급식소에서 따뜻한 국물과 밥을 받으며 정우는 주변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몇몇은 그를 알아보고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복돌아, 힘내자.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바꾸자. 복돌이 작은 몸으로 꼬리를 흔들며 그 말을 듣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무료 급식소를 나서던 중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거지 새끼, 개까지 끌고 다니네. 라는 말이 귀에 꽂혔다. 정우는 속으로 떨었지만 복도를 더욱 꼭 안았다. 그날 오후 정우는 공원 근처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 속 글자들이 그의 희망이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복돌은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쉬었다. 개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정우는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복돌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몸을 움츠렸다.
정우는 급히 개를 품에 안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뛰었다. 병원은 닫혀 있었지만 인근에 작은 동물 구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걸었다. 저기, 길에서 상처 입은 개를 발견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긴박한 목소리의 직원이 곧바로 출동했다. 몇 분 후 봉고차가 도착했고 복도를 조심스럽게 구조대원들이 데려갔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렸다. 복돌이 무사하길 간절히 바랐다.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다. 내가 지켜줄게, 복돌아. 그 말이 자신에게도 용기를 주는 듯했다. 이렇게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정우와 복돌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두 존재가 서로를 통해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복돌이 동물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우는 하루하루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고 연약한 생명이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병원에서의 연락은 그리 자주 오지 않았다. 한 통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정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돌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요. 이제는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담당 수의사의 목소리에 정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 비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었다. 복돌의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다. 정우는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였다. 매일 생계를 걱정하는 그에게 병원비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복돌이 치료받은 동물병원 근처에서 작은 벼룩시장을 발견했다. 오래된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를 뒤져 몇천 원을 꺼냈다.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절박한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저기, 이거 혹시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목걸이를 집어넣었다. 목걸이는 오래된 가죽끈에 달린 작고 금속 펜던트였다. 팔던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운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이 있어요. 정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저 작은 희망의 상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우가 벼룩시장에서 산 목걸이를 목에 걸자 그의 삶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근처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비록 임시직에 불과했지만 무너져 가던 그의 삶에 다시 한 줄기 빛이 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병원에서 회복하던 복돌도 점차 힘을 되찾았다. 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 복돌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마음을 느꼈다. 복돌의 눈빛 속에는 고통과 아픔뿐 아니라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돌이 병원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우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 삶도 다시 시작해야 해. 복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돌이 완전히 회복되기 직전 병원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 또 다른 문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정우 씨, 복돌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의사의 심각한 목소리에 정우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싸움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과 정우 자신도 점점 강해진 내면의 힘을 믿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빛처럼 정우와 복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정우는 병원에서 수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도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복돌의 증상은 처음엔 미세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의 몸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정우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불안을 삼키기 시작했다. 병원 안의 차가운 흰 벽과 들려오는 기계음 사이에서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복돌아, 너는 나에게 희망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복돌이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집도 일도 잃고 외로움 속에 잠긴 자신에게 그 작고 여린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복돌 역시 고통 속에서도 정우를 응시하는 그 눈빛이 어쩌면 가장 따뜻한 위로였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병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복돌의 몸을 흔드는 낯선 이의 손길. 정우는 급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섰다. 병원 직원도 당황한 듯 한 남자가 복도를 보며 급히 말을 걸고 있었다. 이게 제 개입니다.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장 돌려받아야 합니다. 남자의 말에 정우는 얼어붙었다. 복도를 데려간 동물구조대에 얽힌 복잡한 사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난관이 다가온 것이다. 복돌이는 제 가족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함께였고 이 녀석이 나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우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개와 싸운 시간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선 복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한 뒤에 결정합시다. 그날 밤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복돌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그는 집도 일도 잃었지만 복돌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그 강아지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 마음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런데 복돌도 분명 그의 가족이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존재였다. 정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복돌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진짜야.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야.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번졌다. 며칠 후 정우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예상과 달리 남자는 복돌이 다쳤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내가 무심코 복돌을 잃었을 때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어. 내가 그를 구해주고 돌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 복돌도 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여.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우와 남자는 서서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복돌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 둘의 만남은 한편으로는 치열한 갈등,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돌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정우는 자신이 가진 작은 힘으로 이 강아지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금 다졌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기회가 왔음을 느꼈다. 그날 정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일상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일하던 카페의 사장이 정우에게 정식 계약을 제안했다.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정우 씨, 힘든 시간 잘 견뎠어요. 우리 팀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 말에 정우는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돌과 정우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절망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정우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복돌이 그의 발가락 사이로 몸을 비비며 조용히 응답했다. 이제 두 번째 시련을 지나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우와 복돌의 삶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다시 일자리를 얻고 복돌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다. 그들은 비록 작고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정우는 복돌을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작은 희망을 마음에 품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웃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정우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음침한 표정으로 정우를 주시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관심이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왜 저 남자가 나를 쫓아다니는 걸까? 정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 불안은 그가 이미 잃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카페 사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장은 아마도 옛 빚 문제 아니겠냐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가 과거에 얽혀있던 어두운 일들이 다시 드리워지는 것 같았다. 한편 복돌도 예전과 달리 행동이 조금 달라졌다. 밤이면 갑자기 짖거나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이 늘었다. 정우는 그런 복돌을 달래며 생각했다. 너도 뭔가 느끼는구나. 우리 둘 다 다시 위험 속에 있는 걸까? 그날 밤 정우는 복돌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복돌은 그의 무릎 위에 몸을 누이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창밖을 응시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급히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젠 정말로 조심해야 해.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다음 날 정우는 복돌과 함께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다. 복돌의 행동 변화를 상담하며 혹시 PTSD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복돌이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신뢰를 다시 쌓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돌을 꼭 안았다. 그날 오후 정우는 우연히 카페 근처 작은 골목에서 과거 동료인 재훈을 만났다. 재훈은 예전과 달리 어두운 얼굴로 어디론가 급히 가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나누었지만 재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정우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예전에 네가 떠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정우는 심장이 멈출 듯한 충격을 받았다. 과거에 일었던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복돌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복돌이 몸을 떨며 낑낑거렸다. 정우는 그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복돌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복돌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검사 결과 복돌의 몸속 깊은 곳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감염 증상이 발견되었다. 치료는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었다. 정우는 복돌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다시 한번 희망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평온한 날들이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복돌과 함께한 시간은 정우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웠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정우는 결심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복돌아. 아무리 어두워도 함께라면 빛을 찾을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의 기쁨과 함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복돌의 건강이 위태로워진 후 정우의 하루는 온통 병원과 치료 약속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복돌은 끈질기게 싸웠다. 작은 몸에서 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정우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느 흐린 저녁 병원 복도에서 정우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정우 씨? 뒤돌아보니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미진이었다. 미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복돌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힘드시죠? 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녀석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거든요. 미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과거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는 그에게 늘 무겁고 차가운 그림자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복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끝내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골목길 구석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바로 그 남자, 그 불길한 그림자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남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다. 정우 씨, 당신의 과거가 다시 시작될 시간이 왔어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 순간 정우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굳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겨내고 말겠어. 집에 돌아온 정우는 복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복돌은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정우의 손길을 반겼다. 그날 밤 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 복돌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짖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누군가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누구지?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 밖을 확인했다. 그 사람은 다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정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정우는 경찰에 상황을 알렸지만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복돌과의 우정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 매일 복돌과 함께 공원을 걷고 웃음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러던 중 정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과거의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우 씨, 당신이 떠난 이후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 편지는 정우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또 다른 시험이었다. 그는 복돌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러나 그 편지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회사 내에는 아직도 정우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복돌과 정우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음모가 드러날 때까지 정우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복돌은 점점 더 회복하며 정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선 서로의 삶을 구원하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정우는 복돌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맞설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가고 있었다. 정우가 편지를 받고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던 그때 회사 안에서는 이미 그의 복귀를 둘러싼 암투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동안 정우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왔던 몇몇 사람들이 그의 복귀를 막기 위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정우와 복돌의 존재가 자신들의 계획에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평소처럼 복돌과 공원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거리가 어둠에 잠기면서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는 걸 느꼈다. 복돌, 뭔가 이상해. 복돌도 마치 그 분위기를 느낀 듯 몸을 낮추고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낯선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은 어두운 표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정우는 복돌을 보호하려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정우 씨,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하지 않아. 남자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당신들이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좋아. 그럼 이 싸움은 피할 수 없겠군.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복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짖으며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남자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내 손을 뒤로 감추었다. 그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었다. 정우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복돌과 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지 보며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복돌과 함께 싸울 거야.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복돌은 칼날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정우는 재빨리 복돌을 안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돌의 피가 흥건한 털을 보며 그의 마음도 무너질 듯 아팠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고르는 복도를 바라보며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더 강해야 했는데. 복돌은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정우의 손을 핥았다. 그 작은 몸짓이 정우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날 밤 정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과거와 맞서는 싸움, 그리고 복돌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이 그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복돌을 데리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복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복돌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 복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네가 내 삶의 빛이야.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예전 회사 대표의 이름이 떠 있었다. 긴장된 손길로 전화를 받자 대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싸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넘겨봅시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복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우는 과거와 맞서 싸우면서도 복도와 함께 희망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힘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존재에게서 온다는 것을. 정우는 대표와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회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기대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동안 자신을 배신했던 동료들과 맞서야 하고 복돌의 치료비와 자신의 삶까지 다시 일으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를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복돌이 아직도 힘겹게 숨 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처가 깊어 보여서 걱정이 컸지만 복돌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우는 복돌을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복돌아. 너도 나도. 며칠 후 정우는 회사를 찾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과거의 무력함 대신에 단단한 결심과 자신감을 품고 있었다. 복돌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복도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선 순간 몇몇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다. 하지만 정우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표에게로 걸어갔다. 대표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왔소, 정우 씨. 우린 당신의 능력을 믿네. 그러나 정우가 몰랐던 것은 그가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회사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적대적인 인사들이 정우의 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정우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의 명예와 복돌까지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복돌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정우는 매일 밤 복돌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유대가 더욱 깊어져 갔다. 복돌의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털이 정우에게 위안을 주었고 정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복도를 발견했던 공원에서 비슷한 상처를 입은 또 다른 유기견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정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 도시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생명들이 많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행동하게 만들었다. 복돌, 우리 둘만 살아남는 게 아니야.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이 필요해. 정우는 결심했다. 복돌과 함께 유기견 보호단체의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될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동료들도 만나게 되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돕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적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정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우가 복돌에게 집중하는 틈을 노려 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음모를 꾸몄다. 정우는 점차 두 갈래의 싸움을 병행해야 했다. 하나는 회사 내부의 배신과 싸움, 다른 하나는 복돌과 함께하는 회복과 성장의 여정. 정우는 때로는 무너질 듯 힘들었지만 복돌의 눈빛과 따뜻한 체온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는 복도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속에서 자신과 복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반드시 이겨낼 거야. 정우가 다시 회사에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위협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정우는 우연히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낯선 쪽지를 발견했다. 노란 종이에 적힌 글귀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뒤를 조심해라. 넌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점차 정우는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전화나 이메일, 심지어 사무실 내에서도 알 수 없는 눈초리가 그를 쫓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동료 중 누군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다. 정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돌과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 준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었다. 복돌은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우 옆을 지켰다. 두 존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허둥대고 있었고 그 뒤로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정우의 직감은 곧바로 위험을 알렸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야. 익숙한 음성이었지만 정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다행히도 복돌이 그 순간 크게 짖으며 낯선 이들을 쫓아내자 정우는 도망칠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다시 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불안함과 싸웠다. 하지만 복돌은 그런 정우의 곁에서 조용히 머리를 기대며 마치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며칠 후 정우는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기견 보호단체의 리더인 지혜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지혜는 정우와 복돌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정우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했다. 당신과 복돌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힘이 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에 정우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지혜와 함께 유기견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복돌 역시 보호소에서 만난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며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회사 내 음모는 계속되었다. 정우가 회사 일과 유기견 보호 활동을 병행하는 사이 그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다. 정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그의 과거 실수를 부각시키는 루머가 돌았다. 그런 가운데 정우의 가족에게도 위협이 미치기 시작했다. 그의 동생이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우는 더욱 결연해졌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 복돌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정우는 회사 내부에 숨어 있는 배신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오래전 정우와 친했던 친구이자 동료였다. 배신의 이유는 복잡했다. 질투와 오해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정우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결심했다. 그는 친구를 무작정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다. 친구 역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고 회사와 삶에 치여 스스로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정우는 그 와중에도 복돌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복돌은 그에게 있어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복돌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섰다. 두 존재는 서로의 삶을 바꾸는 기적 같은 힘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들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정우와 복돌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의 위기와 배신, 가족을 향한 위협을 모두 이겨낸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걷고 있었다. 복돌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정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정우는 복돌과 함께 산책을 하며 도시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이 어느새 희망과 평화로 채워졌다. 그날 아침 정우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지만 정우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옆자리에는 복돌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복돌은 가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며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정우는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천천히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다. 정우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복돌과 가족, 그리고 새로 사귄 사람들의 응원이 그를 붙잡았다. 정우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작은 회사를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리 그는 이번에는 사람과 동물을 돕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복돌과 같은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사업은 쉽지 않았다. 초기 자금도 부족했고 홍보도 어려웠다. 하지만 정우의 진심과 꾸준한 노력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여들었고, 복돌 역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러던 중 정우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한 대형 기업에서 그가 운영하는 보호소와 협력하자는 연락이었다. 그 기업은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정우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했다. 이 제안은 정우에게 큰 기회였고, 그의 사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대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다. 몇몇 직원들이 정우의 방식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정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과 싸워야 했다. 한밤중 복돌과 함께 산책하던 중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이었다. 복돌아,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복돌이 살짝 꼬리를 흔들며 정우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정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났다. 몇 달 뒤 보호소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정우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고,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복돌과의 인연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 정우는 확신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날 수 있고, 사랑과 우정이 사람과 동물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